오늘도 서울 일부 지역이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가운데 사흘 연속 온열 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2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환자 수는 2,600명이 넘었습니다. 폭염 상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집계된 온열 질환 통계를 보면 어제 하루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질환자가 발생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매일 오후 4시마다 질병관리청이 전날 온열 질환자 통계를 내는데요. 어제 하루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08명이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망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전날인 4일에도 전국에서 2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연이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제도 204명의 환자가 발생해 사흘 연속으로 200명대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로써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665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2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무더위가 길어지면 온열 질환자 발생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른 모양새입니다. 예, 폭염의 여파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 배 기자가 어제 직접 다녀온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어제 서울 광장시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이 시장에 지붕이 있긴 한데 햇볕만 겨우 막아주는 정도고 이 바깥 열기를 충분히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곳곳에서 이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어제 오후 2시쯤 바깥 온도가 35도 정도였는데 제가 이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 노점상이나 종일 불 앞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 대부분의 노점 상인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폭염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아무리 더워도 손님이 많으면 좀 신이 날 텐데 원래 광장시장이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더우니까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나 육회 같은 먹거리들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가고 원래 같으면은 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낮에도 이 시장 내부를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 역시 올여름이 유독 덥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상인들은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걸 부쩍 체감한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장사 부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어서 더위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뭔가를 먹고 즐기기도 굉장히 힘든 날씨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분들도 고충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사회부 조경원 기자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전 11시 정도까지 이어졌고요. 이 좁은 골목골목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혹시라도 수거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주민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환경 관련들은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어제 취재 상황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골목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 조경원 기자 역시도 이렇게 덩달아 뛰어다니면서 함께 취재를 한 상황인데요. 이 환경관리원들은 안전모랑 장갑을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었고 쉴 새 없이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지독한 폭염인데 우리 YTN 취재진이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을 측정해봤죠? 맞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 무려 40도 가까이 39.2도까지 치솟았죠. 이 사회부 송수영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송 기자가 취재한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사진이 일반적인 사진이고 오른쪽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도심 전체가 빨갛습니다. 이 건물 간의 어떤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빨간데요. 이 다음 광화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화문 도로가 특히 빨간 모습이고요. 이 가장 달궈진 오후 2시쯤에는 노면의 온도가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 청계천 그림을 보시면 이 대비가 더 뚜렷한데요. 하늘하고 청계천 물은 상당히 파란색,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고 주변 빌딩하고 다리가 상당히 빨개서 이 색깔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 취재를 한 송수현 기자도 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체온에 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울 곳곳을 취재한 우리 송수현 기자 어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 상당히 더위에 오랜 시간 노출돼 있었는데요. 특히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이렇게 40분가량 도보로 이동하면서 취재하는 과정에 이 직사광
태양선에 다 노출됐는데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궈졌을지 궁금해진 송수영 기자가 두피 온도를 재봤는데 한번 그 모습 같이 보시죠. 네. 양산을 쓰지 않고 떼약볕에 있어 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상당히 빨갛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우측 상단 보시면 46.1도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보통 체온과 비교해도 한 10도 정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밖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지금 두피 온도가 46도를 넘는다 이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스포츠계도 폭염에 비상이 걸렸죠. 맞습니다. 이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퇴근하고 야구 보시는 즐거움이 있었던 분들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폭염이 너무 심각해서 선수뿐 아니라 이 관객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 그제 폭염 경보 속에 열린 SSG와 LG 경기에서 응원을 하던 20대 관중이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KBO는 오늘 구단 단장과 이 선수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래 야구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축구 역시 더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반에서 8시로 30분가량 늦추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안전 건강관리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